매장물 발견, 주소 설정, 가공, 유실물 습득 이런 거를 합쳐가지고서 물론 유실물 습득에 대해서는 또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순수 사실행위냐 혼합 사실행위냐 등등. 그런데 요거를 암기를 막 하십니다. 또 그렇게 또 강의하시는 분도 있어요. 매주 가유 충청도 사람이다 해가지고 이 자체는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옵니다. 물론 물건에 가가지고 매장물 발견하고 가공, 유실물 습득은 의사표시와 편차 때문이 아니라 소유권 취득의 원인으로 다시 얘기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순수 사실행위라고 암기하는 거 이런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체계상의 분류 요거 확실하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혼합 사실행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습득이라든지 물건의 인도, 동사의 인도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용태가 지금 이렇게 복잡했는데 용태가 외부적 용태가 있는데 내부적 용태 이거는 밖으로 안 나타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 중에서 첫째가 관념적 용태가 있습니다. 관념적 용태는 선이냐 악이냐 또는 대리인이라고 믿었느냐 하는 걸 가리켜서 관념적 용태라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공부하겠지만은 잠깐 제가 맛보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이렇게 을한테 땅을 팔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은 을이 주먹이 센 사람이어가지고 갑을 협박을 했던 겁니다. 너 말이야, 네 땅 안 팔면 죽일 거야 막 이래가지고 헐값에 팔아버렸어요. 을은 이게 폭력배 조폭이죠. 병할 때 또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110조라는 게 있는데 110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이랬단 말이요. 내가 너한테 팔고 등기를 넘겨주기는 했는데 나 말이야 너무 억울하다 말이야. 강박당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취소해버렸어요. 근데 이미 등기는 병한테 넘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갑이 병한테 야, 그 땅 말이야 갑 내가 을한테 판 거 아니니까 나한테 말소해가지고 돌려다고 했을 때 병이 갑한테 돌려줘야 될까라는 걸 봤더니 110조 사망해가 병이 선이었을 때는 돌려달라고 못한다. 여기서 선이란 말은 몰랐다 그 말입니다. 을이 공갈로 해가지고서 땅을 거의 빼앗다시피 했다 하는 걸 모르고 샀을 때는 갑은 을한테는 돌려달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병한테는 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몰랐다는 얘기, 몰랐다. 여기서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몰랐을 때는 병이 권리취득 한다. 참 간단하죠. 근데 대개는 이제 재판을 합니다. 갑이 병을 상대로 소유권 그 말소 소송 또는 무슨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제기를 했어요. 이랬을 때 이제 결정적인 것은 병이 공갈 사실을 몰랐으면 병이 재판에서 이기고 알아버렸으면 즉 악이면은 갑이 이기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이냐 악이냐는 여기서 사람의 마음속에 있어요. 을병의 계약 당시에 병이 그 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재판관이 그거 모릅니다. 이랬을 때는 소위 말하는 입증 책임이라는 게 발동이 됩니다. 그런데 입증 책임이 시험에 나와요. 사실 입증 책임은 소송법상의 문제이기는 한데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옵니다. 특히 선악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걸 따지고 넘어가야 돼요. 이때 가만 보니까 재판할 때 병의 선의는 추정된다 이랬어요. 이 말은 갑이 만약에 재판에 이기려면 병이 을한테 땅 살 때 공갈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갑이 증명해야만 법관이 설득당할 만큼 증거를 제시해야만 갑이 이기고 제시 못하면 그러니까 선이었다 그것도 증명이 안 되고 악의였다 그것도 증명이 안 될 때는 병이 이겨버린다. 다시 여러분 내부적 용태는 이렇게 증거의 문제가 있다. 거기서 생기는 규정이 추정 규정이고 거기서 생기는 소송법상의 문제가 입증 책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적 용태도 있습니다. 앞서 제가 토지 소유권의 시효 취득 말씀드렸는데 소유자가 되자면 반드시 소유의 의사로 20년간 점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수인의 의사로 해야 됩니다. 임차인 의사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든지 사무관리에 있어서는 반드시 관리 의사가 있어야 돼요. 나무 아이를 유괴한다가 아니라 그 아이의 보호자가 오면 돌려줘야지 하고 관리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관념적 용태, 의사적 용태 모두가 내부적 용태가 되겠습니다. 사건은 용태와 다르다 그랬죠. 사람은 정신작용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었다, 사람은 생사라든지 시간을 경과 20년이 지났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건 사건입니다. 그리고 천연과실의 분리도 사건에 해당이 됩니다. 용태와 사건의 차이점이 가장 크게 분류한 겁니다. 그 중에서 외부적 용태, 그 중에서 적법행위, 그 중에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의 편차,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강좌에서 다시 이거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했어요. 불가피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겁먹을 필요도 없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강조한 그 부분으로 공부하시고 다음 강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